여기 같은 DNA를 가진 생물 둘. 하지만 하나는 예쁘다고 불리고 하나는 더럽다고 불립니다. 나비 그리고 나방. 여기 100% 탄소로 이루어진 돌멩이 두 개. 하지만 하나는 다이아몬드이고 하나는 연필심으로 사라집니다. 이들의 차이는 단 하나. 바로 배열의 차이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의 저자 네빌 고다드는 마음의 배열에 따라 우리가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거지가 될 수도 있음을 말합니다. 그게 DNA랑 원자랑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지만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믿는가, 그 내면의 선언 하나가 현실을 다르게 배열하는 걸 오늘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25년 3월 24일에 터닝페이지에서 발행된 나는 그것이다입니다. 저자인 네빌 고다드는 신은 밖에 없다. 현실은 상상으로 바꿀 수 있다. 내가 해봤다. 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성경을 마음의 설계도라 말했죠. 1900년 초기 사람으로 당시 미국에서 기독교는 사실상 무적인 시대였기에 성경에 빗대어 말해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시절.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책에서는 예수님도 당시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믿는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서 말을 했다고도 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책에 나온 이야기죠. 한편 저자인 네빌 고다드의 강연은 오늘날 가치로 약 18,000달러였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매우 고액의 강연이었습니다. 18,000달러면 현재 높아진 환율 기준으로 해서 2,6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도 그만큼 가치가 있었기에 미국 전역에서 그의 강연을 듣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거나 좌석을 찾기 위해 오픈런을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의 강연 일부가 쓰여진 나는 그것이다 책을 통해 2,600만 원짜리 강연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책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언뜻 보면 끌어당김의 법칙처럼 보이지만 그가 하는 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경우에 이 가정의 법칙을 적용했고 법칙이 성공적이라는 사실을 입증해냈습니다. 제가 이룬 모든 성공은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흔들리지 않는 가정 덕분입니다. 그는 가정의 법칙을 말했죠. 끌어당김은 주파수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을 말하지만 가정의 법칙은 그냥 그렇게 되었다고 선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미 가진 줄로 믿어라. 성경 말씀에서 이 말을 가장 많이 인용하게 되죠. 저자는 이를 인용하면서 자신에게 생겼던 일과 다른 사람에게 이를 알려준 후 다른 사람에게 생겼던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상 디자이너였던 사람은 유명한 공연 프로듀서와 일하게 되었는데 그녀가 만든 옷마다 PD는 비판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장면에 맞는 옷이에요? 이거밖에 안 됩니까? 결국 그녀는 참다 못해 시원하게 그만두나 싶었지만 네빌을 찾아갑니다. 2,600만 원 들고. 네빌은 이렇게 말해주죠. 만약 프로듀서가 또다시 무례하고 불공평하게 대한다고 느낀다면 그건 당신이 이러한 상황을 원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태도를 새롭게 바꿔야 하는 사람은 프로듀서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2,600만 원이나 들고 갔는데 이게 그녀가 원하는 답이었을까요? 하지만 저 말에는 많은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이렇게 됩니다. 디자이너가 프로듀서에게 품은 마음의 배열이 그대로 나타나 있음을 말해주는 거죠. 즉 디자이너의 마음 상태의 증인이 프로듀서가 됩니다. 본인이 이미 좋아하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좋은 말과 행동이 그리고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죠. 그리고 네빌은 이어서 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미 상황이 바뀌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원하는 대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녀는 돈이 아까웠을까요? 일단 그대로 해보기로 합니다. 눈을 감고 가정을 해봅니다. 하지만 계속 프로듀서와 대화하는 장면에서
더 불쾌한 상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상상이 곧바로 현실로 이어짐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도 가능한 거 아냐? 그래서 그녀는 반대로 해봅니다. 배열을 바꾼 거죠. 불쾌한 상상이 일어나도 억지로라도 가정의 법칙에 따라 좋은 관계로 대화하는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마음에서 배열을 다시 하는 거죠. 불쾌를 뒤쪽으로 배치하고 기분 좋음을 앞쪽으로 배치하는 등 말이죠. 그 상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가 상상한 그대로 프로듀서와 대화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더 이상 싫어하는 느낌이 없어졌죠. 이 사례가 거짓말같이 보이지만 바프룩터의 책에도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싫어하는 상대가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존중하고 사랑한다고 적으라고 했었죠. 이 행위들이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바꾸는 행동들입니다. 즉 내면의 배열을 바꾸는 행동이죠. 가정의 법칙은 상상을 하는 데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 상상이 우리의 내면을 바꾸고 그렇게 행동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을 저자는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저자는 가정의 법칙을 성공적으로 사용하려면 3가지 필수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온 마음을 다해 지금의 모습과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둘째, 신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물리적 무능력 상태를 갖추십시오. 셋째, 현실에서 마주할 일을 상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생각 드시죠? 뭘 맨날 간절히 바라래. 그게 뭔데? 무능력 상태는 또 뭐임? 그래서 쉽게 풀어드립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상상만 해도 설레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설레지 않는다면 그것은 남들이 만들어낸 창조를 본인의 목표로 삼은 것뿐입니다. 즉 이런 거죠. 100억을 벌고 싶다. 이건 아마 누구나 같을 겁니다. 그런데 100억을 떠올렸을 때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 100억이 감정이 안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가진 목표가 아니라 그냥 남이 말해준 숫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돈으로 하고 싶은 것을 떠올리고 상상해 보는 거죠. 자신만의 장면이 필요합니다. 만약 마인드 무비를 신청하신 적이 있으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드린 질문지에 답을 쓰는 것도 생각보다 꽤 고민이 되기 때문이죠. 그건 한 번도 자신의 진짜 목표를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찾기 시작하실 겁니다. 답을 적어보는 순간 상위 10% 안에 드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직 자신의 진짜 배열, 진짜 목표를 구성해 본 적이 매우 드무니까요. 알아차리기만 하면 상위 10%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무능력 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잠들기 직전 같은 느낌입니다. 혹은 명상을 할 때의 느낌이죠. 이는 그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 빈 상태가 되었을 때 심상화하려는 이미지를 떠올려 보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빈 상태가 되었을 때와 잠이 들락말락한 상태는 의식이 조용한 유일한 시점이니까요. 빈 상태가 되는 것은 매우 쉬운데요. 생각이 떠오르는 곳에 대고 안녕이라고 해보세요. 그럼 순간 생각이 싹 없어집니다. 그 빈 공간에 본인이 되고 싶은 이미지를 떠올려서 끼워 넣는 겁니다. 이건 마치 비어있는 의식의 배열 속에 새로운 장면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 나온 개념과도 유사한 방법이죠. 그 책은 어렵게 써여져 있지만 쉽게 풀이하면 빈 상태에서 이미지 끼워 넣기입니다. 다시 오늘 책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상상만 해도 설레는 걸 찾는데 성공하였다면 그것이 곧 간절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첫째 필수 조건 해결이고 둘째는 눈을 감고 최대한 오감을 차단한 상태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에 대고 안녕이라고 한 뒤에 생각이 싹 없어진 그 찰나에 본인이 간절히 원하는 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필수 조건 해결, 그리고 그 이미지 안에서 실제로 살아보는 상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셋째까지 완료됩니다. 이걸 하시게 되면 아마 눈을 뜨셨을 때 기분 좋은 느낌이 유지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하루가 매우 다르게 느껴지게 됩니다. 결국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이 변한 거죠. 즉 우리의 배열이 바뀐 겁니다. 저자도 말합니다. 우리가 의식으로 보는 것만 현실이다. 혹시 지금 책상에 앉아 계신다면 책상을 한번 3초만 훑어보실래요? 거기에 많은 물건들이 있겠죠. 그럼 이제 눈을 감은 뒤에 자신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속으로 말한 뒤 다시 눈을 떠서 책상을 봐보세요. 그럼 전에는 안 보이던 물건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 물건은 원래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의식의 배열을 바꿨기 때문에 그 존재를 인식한 겁니다. 이제 책상을 처음 둘러봤을 때의 세상과 눈을 감고 못 본 것을 보게 해달라고 말한 뒤 보게 된 세상은 다른 세상이 됩니다. 그 물건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죠. 그럼 이 세상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딱 그 부분만 아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럼 내면이 전부라는 게 맞게 되죠. 그래서 세상은 가짜다라는 말도 나오게 되는 것 아닐까요? 각자 본인만의 세상이니까요. 우리 내면이 바뀌면 세상도 바뀌니까요. 디자이너의 내면이 바뀌면서 프로듀서와 잘 지내게 된 것처럼. 저자는 말합니다. 널리 퍼진 생각과 달리 믿음은 어떤 외부적 힘 때문에 효과를 발휘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효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의식 활동에서 비롯되어 생겨납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포함해 삶의 모든 장면을 당신이 스스로 창조해 왔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당신은 삶의 모든 현상을 더욱 예리하게 관찰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식의 힘을 인식함으로써 삶의 풍요로움과 장엄함 앞에 더욱 깊은 감탄을 표합니다. 딱 맞는 말이 되죠. 저자는 이 의식에 선언하는 것으로 자신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가정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는 자신의 의식이 알아차리는 것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의식이 원하는 것을 보도록 하려면 상상력밖에 답이 없다는 거죠.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의 저자 조 디스펜자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다음 결과를 도출합니다. 상상을 하게 되면 뇌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찾기 시작합니다. 정말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오늘 상상을 통해서 이루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만약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으면 마인드무비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1년 전에 신청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암이 완치되어서 여행을 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상상이 여러분이 직접 선택한 마음의 배열이며 결국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게 됩니다. 불안을 확신으로, 불만을 감사로, 결핍을 충만으로. 이 배열이 되는 순간 살아가는 세상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